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할 예정이라서 이렇게 하고요. 화면 잘 보이도록 불은 안 켤게요. 괜찮으시죠? 네. 춥진 않지만 그래도 힘드신데 일부러 시간 맞춰서 나오시기 어려우신데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도움되는 정보만 제가 드리도록 노력을 할게요. 오늘 진행 순서 먼저 말씀드리면 요즘 아이들 제가 상담을 해보면 꿈이 있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없어요. 뭐 하고 싶다, 뭘 잘한다 이런 아이들이 너무 없어서 왜 어릴 때 진로를 선택하는 게 중요한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입시가 너무 많이 바뀌었잖아요. 요새 무슨 뭐 내신도 무등급제로 바뀌고 수능도 과목을 바꾸고 막 이렇다고 하니까 아직 어리지만 우리 아이들 중학교 1학년 초등학생 뭐 이래도 왜 어떻게 우리 애들이랑 관련되어 있는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들 목표는 사실 고등학교가 아니라 대학이 목표잖아요. 그러면 대학을 잘 가려면 어떤 고등학교로 어떻게 진행해서 어떤 걸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을지, 그 다음에 고등학교 가서 또 잘하는 게 그래야 대학을 가니까 그러려면 지금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희 수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애벌레가 보이고 나비가 보이잖아요. 물론 당연히 변화하고 하는 단계를 거치겠지만 변화했을 때는 그냥 애벌레에서 뒹굴고 이럴 때는 3m 간다고 치면 나비로 변형했을 때는 형태를 완전히 바뀌었을 때는 3km를 날아갈 수 있다고요. 같은 시간 안에. 이렇게 볼 때 우리 아이들이 조금씩 변화하는 것보다는 완전히 어떻게 지금의 태도를 버리고 활발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지도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물론 이제 자꾸만 모든 것들이 체인지 하는 게 문제겠지만 우리 아이들은 거기에 그 변화에 맞춰서 더 나아갈 수 있게 트랜스포메이션 할 수 있도록 저희 학원에서 지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 시스템 보시면 이제 이 그림이 아인슈타인이 한 건데요. 이걸 보고 저도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우리 교육 시스템이 지금 이렇죠. 아이들은 다 달라요. 코끼리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물개도 있고 원숭이도 있고 다 다른데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는 게 나을까? 근데 지금은 다 같이 놓고 자 얘네들한테 준 주제가 나무에 올라가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에 올라갔을 때 잘할 수 있는 아이는 원숭이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어떤 과제가 주어졌을 때 이 아이에게 똑같이 획일적인 과제를 하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내 아이가 물고기인지 코끼리인지 원숭이인지 먼저 알고 나서 그거에 맞는 준비를 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말하기를 모두가 천재로 태어났다. 그렇지만 네가 물고기를 climb a tree 나무에 올라가는 능력으로만 물고기를 판단하면 얘는 언제나 저 인생을 나는 바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정말 물고기라면 아이를 수영장에 풀어놓는 게 맞죠. 원숭이라면 나무에 주는 게 맞고. 그래서 내가 내 아이를 먼저 바라보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 아이를 뭘 시킬까? 항상 대학을 염두에 두고 늘 진로를 고민하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문과이과 예체능으로 나뉘어 있고 관련 학과들 이렇게 있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이 중에서 과연 우리 아이는 이런 것 중에서 뭘 해야 될까? 그래서 어떤 관련 학교를 얘를 보낼까? 그 다음에 그렇다면 중점 교과를 뭘 할까? 그리고 중점 교과를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는 뭘 시킬까? 그리고 학교 공부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연히 이제 예전에 제가 큰아들을 키울 때만 하더라도 앞쪽으로 앉으시겠어요? 큰아들을 키울 때만 하더라도 활동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어디라도 가서 뭐 경제 대회 나가고 UCC도 대회 나가고 디베이트 대회 나가고 글쓰기 대회 있고 업로드 대회가 많았었고, 그럼 이 대회를 통해서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일단 생기부의 모든 것들이 기재 금지가 되고 대학에서도 보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대회만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봉사활동도 너무 많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 기사에 나기를 봉사활동 자체를 대학에서 기재금지를 시켰더니 누구도 봉사를 안 한다. 그래서 필요한 것에 봉사 인원도 굉장히 많이 줄었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도 과연 이런 걸 안 배우고 봉사 같은 걸 모르고 그냥 친구들끼리도 어떤 교류 없이 이렇게 지내는 게 맞나? 이 기사를 오늘 봤거든요. 사실 맞죠. 제가 아이들을 이제 봉사를 여러 가지 시킬 때는 이 동네 지역 아동센터에 가서 다른 아이들 가르쳐도 보고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바닷가에 추운 날 가고 휴지 줍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이후로 모든 것들이 막히기도 했지만 봉사가 좀 줄기도 했지만 대학에서도 안 보겠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무도 봉사도 안 하고 뭐 헌혈 봉사도 안 하고 그래서 뭐 헌혈에 필요한 곳에도 쓰이지도 못하고 이런 현실이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들은 학교에 봉사 점수 몇 안 들어간대. 그냥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그래도 좀 의미 있는 봉사를 좀 찾아주셔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좀 사회도 생각하고 이렇게 성장해 나가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과를 갈 거야. 그럼 이런 활동들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이과생이 우리 아이들은 이과가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시고, 요즘은 아이들이 영재학급도 많이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은 영재학급을 이제 시키려고 많이 노력들을 했었는데, 영재학급을 하기 위해서는 또 거기서 자소서도 써야 되고, 들어가서 학생들이랑 그룹 토의도 하고, 그룹으로 실험도 하고, 산출물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정말 성장하는 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게 사실은 너무 안타깝고, 예체능에 재능이 있으면 빨리 예체능계를 택해가지고 그 재능을 얼른 키울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은 오늘 우리 아이가 과연 어느 방향일까? 이렇게 세 가지로 정말 그 안에까지 세세하게 자르지는 못하더라도 문과 쪽이야, 이과 쪽이야, 예체능 쪽이야, 이쪽이라도 좀 방향을 찾아주시면 훨씬 아이 진로 잡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진로 지도한 경험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이제 아들만 셋이고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를 모두 다 다르게 키웠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잘했다, 뭐 대학이 좋아 이것보다도 제가 정말 잘했다, 저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이들이 전부 과정이 달랐거든요. 첫째는 문과, 둘째는 예체능, 셋째는 이과예요, 완전히. 근데 그거를 아이들 한 명 한 명에 맞게 제가 진로를 하고 수업을 넣어주고 이렇게 대학에 진학을 하도록 노력해왔던 과정에서 저도 많이 배웠고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성공을 할 수 있는 재능을 키우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 아이는 외대부고 국제과정을 보내다 보니까 영어를 어릴 때 이제 저희가 캐나다에 살았던 경험 때문에 영어도 굉장히 잘했고, 책을 워낙에 좋아해서 뭐 토론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하는 성향이었고, 그래서 그냥 무난하게 국제과정을 들어갔고, 외대부고 국제과정을 보내니까 거기는 국제는 외국 대학을 가려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국내 수능 공부를 안 하고 아이가 굉장히 편하게 그냥 학교 생활을 했어요. 뭐 댄스 동아리 하고, 뭐 외국에 나가기 위해서 스위밍 레슨 배워가지고 스킨스쿠버 자격증 따고 이런 굉장히 많은 다양한 활동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가 그냥 학습에만 이렇게 몰입되어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생각해볼 것도 많고 토론도 잘하고 이런 사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두루 관심을 가지게 컸더라고요. 사실은 아이가 서울대를 가기 전에 홍콩대로 먼저 국제과정이다 보니까 진학을 했었는데, 홍콩의 뭐 여러 사태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냥 한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수능을 쳐서 서울대 경영학과를 그냥 4개월 만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렇게 여기 수능 공부를 안 했던 애가 그렇게 짧게 공부해서 들어갈 수 있었던 데는 그 전에 공부했던 그 수많은 것들이 바탕이 돼서 배경 지식이 엄청나게 많이 있고 엄청 많은 글을 읽고 영어로 국어로 막 많이 읽고 하다 보니까 그런 능력이 쌓였던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회계사 자격증 로스쿨 가겠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서 어린 시절에 준비해 놓은 게 아이의 진로 길을 명확하게 조금 보여주고 앞으로 나아가서 뭐가 되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를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둘째는 이제 중학교 때는 정말 공부를 싫어하고 안 했어요. 형이 너무 힘들게 공부하니까 나는 공부 안 해요 라고 해서 마술사가 되겠다 이래갖고 그냥 마술 선생님 붙여주고 카드 엄청 사주고 카드 마술 하면서 아이가 너무 편하게 중학교 시절을 보냈어요. 공부를 지금으로 치면 굉장히 못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ABCD 성적표에서 아이는 다 BCD로 깔고 영어 하나만 A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한테 당부했던 거는 놀아도 돼, 마음대로 놀아, 너 하고 싶은 거 해, 엄마는 너를 언제나 지지해, 이런 말을 했었고, 마술사를 그냥 우리 아이 마술사 할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주변 엄마들이 저한테 정말 뒤로 이렇게 해서 미친 거 아니야? 아니면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저는 아이가 마술사가 꿈이라면 그 꿈을 당연히 지지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마술사를 하더라도 너 국내에서만 놀지 말고 외국에 어디라도 다닐 수 있게 영어를 하자, 이렇게 해서 아이가 계속 영어 공부를 하게 만들어줬던 거죠. 그래서 아이는 그냥 영어로 공부를 했고 영어 성적 하나만 가지고 청신국제고를 붙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제고를 가기 전에 얘는 이제 외고를 가야 되나 뭐 애니메이션고를 가야 되나 엄청 많은 길을 돌아왔었는데, 학교를 다 아이 손을 잡고 가보고 학교에 무슨 전시회가 있어 그 학교 가서 그걸 보고 분위기를 보고 그래서 몇 군데 외고 예고 이런 것들을 다 가본 후에 아이가 저는 그럼 청심으로 해볼게요 라고 해서 이쪽으로 붙였고요. 그런 걸 아이가 마술을 하면서 계속 본인이 한 거를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영상 제작하는 게 너무 흥미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너 잘한다 잘한다 이런 말을 듣더니 굉장히 자신감 있게 그걸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영상 제작 뭐 마술한 거 촬영할 때는 제가 아이의 진로가 어디로 가게 될지는 몰랐지만 그냥 전폭적으로 지원을 다 해줬던 것 같아요. 오늘도 그랬니? 어머 잘했네. 아이가 제작한 거 있으면 꼭 봐줬어요. 유튜브에 올렸어? 너무 잘했다. 댓글도 제가 달아주고 딴 애들이 뭐라고 썼는지 네 영상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평가
효과가 어떤지도 봐주고 함께 그런 것들을 하고 그래서 학교에 UCC 대회가 있으면 너 영상 잘 만드니까 해봐 이렇게 해서 학교 대회도 나가게 하고 뭐 그런 과정들을 거치다 보니까 이제 청심을 갈 때는 진로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마술사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잘하니까 영상 제작자의 목표를 가지고 가자라고 해서 자소서를 그렇게 작성을 해서 청심국제고를 가게 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중학교 때부터 영상하는 능력이 좀 잘하고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니까 얘가 그냥 나 영상을 할까? 근데 이제 영상으로 대학을 잘 갈 수가 있을까? 얘가 공부를 잘 안 하는 아이니까 그 부분이 걱정이 돼서 미술을 해보면 어때? 이것도 권했어요. 그래서 미술학원을 한 몇 달을 다니게 했는데 공부도 하고 미술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가 그 속에서 조금 힘들어서 친구들이 말하기를 너는 2마리 토끼는 못 잡는다. 빨리 하나를 결정을 해라.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쪽 학교를 자소서를 쓰고 입학하는 학교를 보내니까 친구들이 같이 고민을 해주고 진로에 대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생각이 분명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고민을 하다가 엄마 그러면 어쨌든 나는 공부해가지고 영상 쪽으로 해볼게요. 미술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미술을 접고 그쪽에 집중을 해가지고 영상을 계속 꾸준히 제작하고 공부를 하면서 성적을 차츰차츰 올려가지고 성대 영상학과에 수시로 합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군대에 있는데 지금도 하는 말이 제가 이렇게 자신감 가지고 일을 하게 된 데는 엄마가 어릴 때 항상 저를 믿어줬던 게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저희 아이들은 아직도 저한테 전부 존댓말을 써요. 셋인데 저는 존댓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뜬금없이 새기는 했지만 아이들이 부모님하고 허물없이 대화는 하되 존댓말을 하면 사춘기가 오더라도 그렇게 많이 튕겨서 나가고 저한테 반항을 하듯이 어그러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늘 쓰면서 그 아이가 이제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엄마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엄마가 이렇게 믿어주니까 나는 성공할 수 있어라는 자신감이 어느덧 이렇게 계속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공부를 되게 못하는데 수학을 정말 2를 받아오는데 엄마는 괜찮아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고 말을 해주는 게 굉장히 힘이 됐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영상학과에 가서도 지금 진로를 계속 고민을 하면서 본인이 이제 프로덕션을 창업을 하겠다고 군에 있으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언젠가는 학교는 졸업을 해라. 들어갔으니 졸업은 하되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밀어줄게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셋째는 어릴 때부터 욕심이 굉장히 과한 아이였고 누구라도 굉장히 이기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키우고 나서 지금 드는 생각은 왜 너무 고집이 세서 말 안 듣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오히려 자기 길을 잘 찾아가는 것 같아요. 고집을 무조건 꺾으려고 하지 말고 조금 들어주시면 아이가 원하는 거 있을 때 훨씬 그 일에서 열심히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얘는 너무 열심히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겠다고 뭐 수학 얘는 뭐 축구를 하고 싶어도 이 동네에선 하면 안 돼. 박지성 축구 클럽을 가야 돼. 그 다음에 피아노를 저 클래식 피아노 학원에 갖다 놔도 나는 클래식이 싫어. 재즈 피아노를 배워야 돼. 그럼 선생님한테 사정을 해서 우리 아이만 악보 놓고 이걸 하게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그냥 가급적 원하는 데를 무리가 가지 않는 한 시켜준 것 같아요. 박지성 축구클럽 영동에 있는데 그냥 토요일마다 데리고 가면서 시켜주고 대치동 가서 수업해야 돼요. 그럼 그래 가라 하고 데려다주고 그래서 모든 걸 아이가 원하는 위주로 그러니까 근데 나쁜 걸 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반대를 했겠죠. 그런데 이렇게 진로에 도움이 되려나 해서 시켰더니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수학을 너무 좋아하고 남들 앞에서 이기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그런 아이들은 경시대에 나가서 본인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계속 확인을 시킨 거고 이렇게 해서 수학 실력을 갖추고 경기 북과고에 진학을 하고 나니까 2년 만에 졸업해서 카이스트로 진학을 해서 지금 이제 시스템 보안 전문가 되고 카이스트 교수 될 거라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본인이 그냥 다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알아서 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자랑을 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잘한 게 뭘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다들 학교 잘 보냈잖아, 책 써,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책을 쓰려면 사실은 그 내용이 필요한 거고 남보다 뭔가 다른 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곰곰이 고민을 해봤었거든요. 뭘 잘했다고 말할 수 있지? 근데 한 가지는 얘가 진짜 뭘 잘하고 뭘 좋아하는지를 찾아주려고 제가 노력을 했다는 거. 아이가 뭐를 하더라도 그저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믿고 의지를 해주고 가능한 거 도움을 다 찾아주려고 했다는 거.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서 어머님들께서도 오늘 우리 아이가 뭘 잘할까? 어디로 가면 좋을까? 얘는 무슨 수업이 지금 필요할까? 지금 하고 있는 건 얘한테 맞을까? 이 생각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즘 신문기사 너무 많죠. 선택 과목 어쩌고 표준 점수 격차가 3점에서 11점. 근데 사실은 입시를 겪어보지 않으면 우리나라 수능은 아무도 이해를 못하잖아요. 기사가 전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에 만점자가 1명이었고 외대부고 졸업생이고 그 다음에 만점을 맞은 애 말고 한 개 틀렸는데 표준 점수는 만점보다 높은 아이가 경상고등학교 출신이고 있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전부 시대인재 출신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학원 출신. 지금 그 학원의 학생들이 수천 명이 모여 있대요. 거기에 대부분의 아이들은 서울대 잠바를 입고 있대요. S대 잠바를. 나 서울대 합격하고 여기 왔어. 이거를 자랑처럼 교복처럼 입고 다니면서 거기 앉아 있고, 거기도 레벨에 따라서 반이 굉장히 많이 나뉘고, 최상위 의대반이 있고 그렇지 않은 반들이 있고, 거기서 그냥 뽑아주는 문제로 열심히 풀어가지고 수능 점수를 내는 거고, 사실은 고등학교에서 그 정도 수준이 나오기는 너무나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정말 그 학원에 가서 얘가 대학을 가야 되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정시로 대학 가기는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사실 학종이에요.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으로 대학을 갈 수 있도록 이런 거, 물론 수시 시험은 수능 시험은 치러야 되겠지만 만점이 아니더라도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반을 좀 닦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뭐 국어 영역이 이렇다 저렇다 너무 어려운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이해하시라고 제가 이걸 좀 가지고 왔어요. 수능 성적표 보신 분 있으시겠지만, 물론 큰아이 키우시면 원 점수가 없어요. 몇 점, 국어는 몇 점이야, 수학은 몇 점이야가 안 들어가고 표준 점수 100분위 하고 등급만 들어가는 거죠. 수시로 가게 되면 요 등급만 중요한 거고요. 정시로 가게 될 때는 표준 점수와 100분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해를 하자면, 이제 원점수가 말 그대로 채점했을 때 원점수야. 국어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이야, 수학은 몇 점이야,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런데 이게 난이도가 해마다, 과목마다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떤 해에는 어떤 과목을 뭘 점수에 가중치를 둬야 되나, 학생들이 이런 걸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제 100분이라는 건 말 그대로 아이들이 100명이다. 줄을 세웠을 때 내가 몇 등에 있느냐, 이게 100분이에요. 그래서 과목별 100분위가 나와요. 얘는 수학은 95%, 국어는 80% 이렇게 해서 과목별 100분위가 기재가 되고요. 표준 편차라는 건 평균에서 내가 얼마나 멀리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표준 편차가 몇이다. 그러면 여기가 아이가 만점을 받아서 한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시험이 쉬워서 모든 아이들이 이렇게 몰려 있으면 표준 편차는 그 수치가 작아요. 아까 하나는 3점이고 하나는 11점이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100점인데 딴 아이들이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가 있으면 11점 차인 시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똑같이 100점을 받더라도 이 상황에서 받았을 때 훨씬 유리해지는 거고, 그럼 이렇게 되면 시험이 너무너무 난이도가 높은 불수능이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표준 편차랑 원점수를 계산해갖고 Z점수를 계산한 게 표준 점수가 되는 거고요. 과목별 표준 점수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무슨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너무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해에는 경제가 72가 나왔다는 건 경제 시험을 치른 인원도 적지만 시험이 너무 어려웠어. 여기서 72점, 얘 만점 받으면 얘는 72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점수가 제일 낮은 과목, 예를 들면 윤리와 사상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시험이 너무 쉬워서 점수가 이제 다 높았기 때문에 내가 만점을 받아도 62점인 거예요. 그럼 똑같은 대학을 지원하더라도 72점짜리랑 62 만점 받은 아이들이 72점으로 가느냐 62점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확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해에는 내가 경제가 작년 72라서 올해 경제를 선택했어. 그런데 경제가 너무 쉽게 나와서 경제가 표준 점수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선택할 때 정말 만전을 기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아이 잘하는 게 좋아요. 인원수 많은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대부분이 이제 생윤하고 사문, 사회문화, 생활과윤리, 문과애들이 이쪽에 몰려 있는 거고요. 뭐 물리화학 하는 애들도 많지만 지구과학이 쉽다고 해서 이쪽으로 몰리는 경우도 의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데, 지구과학 1을 선택했으면 74가 돼서 굉장히 좋은, 이 상황에서는 엄청 좋은 선택이었겠지만 지구과학 2를 선택한 애들은 66이 돼가지고 굉장히 후회스러운 선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고등학교 때 선생님하고 상의해보시고 하면서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학원이라고 다 맞출 수는 없고요. 난이도 예측은 누구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중에서 아이의 진로랑 가까워 우리 아이가 잘해 이런 시험을 선택하는 게 가장 옳은 거겠죠. 그래서 표준 점수는 원점수의 상대적인 서열을 보여준다. 100점, 90점 이렇게 쭉 있더라도 상대적으로 어디 있느냐. 그 다음에 영역별, 과목별의 난이도를 고려해서 너무 쉬운 시험에 100점을 맞은 아이보다 어려운 시험에 98점 맞은 아이가 점수가 높도록 하는 그게 목표가 표준 점수인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나 어렵고 운이 많이 작용을 하는 거죠. 등급은 아시는 것처럼 1%까지, 4%까지 1등급, 7%, 그 다음 7%까지 2등급 이렇게 해서 등급이 나뉘는 거고, 지금 중학교 성적표에는 등급이 기재 안 되지만 고등학교 가면 당장 등급을 보시게 되거든요.
충격을 많이 받으시죠. 그 다음에 중학교에는 전부 A, B, C, D만 나오니까 너 89.5 받아서 A 받아야 돼. 그럼 이제 아이들은 뭐를 야 89.5 받아야 되잖아 이렇게 말하면 수행이 40% 들어가서 저 이번에 75점 받아도 A 나와요. 이렇게 하고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지금 학습 과정은 상태가 아이들을 그냥 공부 안 하게 몰아가는 그런 분위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75점 받아도 100점 되는데 누가 A 나오는데 누가 열심히 공부를 하겠어요. 그러나 고등학교 가면 당장 1점 차이로 등급이 갈리고 고등학교 시험지에는 괄호 열고 옆에다가 이 문제는 3.4점짜리, 뭐 2.7점짜리 이렇게 기재가 돼 있어요. 그건 뭐냐면 똑같은 4점짜리 문제를 했을 때 아이들이 등급이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한 문제를 똑같이 틀리더라도 2.8점짜리 틀린 아이가 3.4점짜리 틀린 아이보다 유리하게 만들어서 등급을 차등을 두겠다 이거인 거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는 진짜 한 문제를 실수를 해도 등급이 바뀌면 이제 만약에 4시수짜리 일주일에 4번 듣는 국어가 2등급으로 문 닫을 수 있었는데 3등급 초반에 나왔어? 그러면 3, 4, 12 해가지고 애는 12가 더해지는 거거든요. 그럼 정말 나중에 총 내신을 환산했을 때 큰 차이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고등학교에서는 피말리는 시험이 되는 거니까 지금 중학교 시절에 아이들이 그걸 알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늘 하는 말이 제발 실수하지 마라. 너 고등학교에서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올해 거 아니고 재작년 건데요. 재학생이 30만 명, 고3 30만 명 수능 시험 칠 때 졸업생이 11만 명. 올해는 이게 재학생이 25만 명, 졸업생이 15만 명 이렇게까지 격차가 줄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수능 시험 쉽게 낸다 이래가지고 학교 잘 다니던 아이들이 전부 휴학계 내고 2학기부터 전부 수능 시장에 뛰어들었잖아요. 그리고 아이들 다 후회하고 눈물 흘리면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잖아요. 시험이 어려워져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검정고시 인원도 굉장히 많죠. 아이들이 고등학교 다니다가 내신이 안 나오면 그냥 학교 그만두고 나가는 거예요. 나 수능에 올인하겠다. 그런데 사실은 점수를 봤을 때 검정고시생이 엄청나게 높은 점수를 받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학교 안에서 해야 되는 거를 다 끝내고 나가는 게 맞다. 보시면 지금 이게 엄청나지 않나요? 이게 재수생 표준 점수고요. 이게 재학생이고 이게 졸업생이에요. 보시면 저렇게 지금 재수생, 3수생, N수생 아이들은 그 학원에 모여가지고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 그 공부만 하고 있거든요. 수능 공부만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해요. 일타 강사 강의 들으면서 선생님도 상담 받아가면서 무슨 과목을 할까요? 어디까지 할까요? 엄청 고민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표준 점수가 얘네들은 이렇게 높게 나오고 고3, 3학년까지 그냥 학교에서 수행평가하면서 그냥 친구들이랑 놀면서 다닌 아이들은 첫 해에 봤을 때는 수능 점수가 잘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검정고시 친 아이들도 생각보다 점수가 높지가 않죠. 검정고시는 아무래도 학교 교과 과정을 다 3년 과정을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집중도도 떨어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포기를 한 아이들이 검정고시를 가지 않나 싶기도 해요. 물론 사례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검정고시에서 엄청나게 높은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높은 점수를 내려고 재수를 해야 되겠구나. 좀 재수가 필수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 이래서인 거죠. 그런데 사실은 들여다보면 그 재수생이 이렇게 점수가 높은 것도 사실은 서영고 아이들이 의대를 가겠다고 나와가지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점수가 높은 거지 누구나 3년 마치고 나 재수하면 저 점수 나와요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미친듯이 공부해서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고 머리도 뛰어나고 엉덩이 힘도 너무 뛰어난 이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재수를 먼저 선택하지는 말아야 된다. 검정고시 굳이 학교 내신 성적 안 좋다고 뛰어나오지 말아야 된다. 지금 이제 고등학생 아이들도 저한테 자주 상담하러 와요. 학교 생활이 힘들거나 고민이 있거나 진로를 뭐 선택하거나 할 때 상담을 하러 오는데 제가 그 아이들한테 보낼 때 꼭 하는 말은 내신 마지막까지 놓지 말아라. 정시 준비 절대 놓지 말아라. 2가지 꼭 가지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지금 재수학원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그 말을 들었어야 돼요 라는 후회를 매년 너무나 많이 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1학년 내신이 쭉 나오고 나서 바로 2학년 때 저 포기하고 수능할래요. 이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아이들은 2년 동안 수능하면 잘할 줄 알았는데 안 되고 현역의대 시험 쳐갖고 안 되고 재수학원에 가서 나는 내신을 챙겼어야 돼. 이 후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지 말아라. 어쨌든 고3 때 수시로 학종으로 대학을 갈 수 있는 게 가장 쉽고 빠른 길이다. 그 얘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10월에 발표된 수능은 국수탐을 선택 과목 없이 통합평가를 하겠다. 지금은 선택 과목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내신은 9등급이 아니라 5등급제로 변환을 하겠다. 그래서 아직 중학교에 있을 때는 이게 아이들에게 무슨 변화가 있을지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그래서 과목을 일단 보면 지금은 국어는 공통을 치르고 독서 문학을 치르고 선택을 화작이랑 언매 중에 고르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프린트에 이제 있죠. 그런데 이거를 공통 과목을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품, 문학으로 바꾸겠다. 보시면 이제 매체가 빠졌어요. 매체 너무너무 잘 아니까 이제 그 부분 빼고 나머지를 공통으로 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수학은 수1, 수2로 나뉘고 확통, 미적, 기하 중에서 선택을 하게 돼 있었는데 확통이 쉽고 확통을 선택한 애들이 너무 불리했었어요. 점수가 좀 굉장히 낮았었는데 그렇다고 아이들이 미적이나 기하를 수학 못하는 아이들이 어려운 거 하기는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의대가 좀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거를 공통으로 대수, 미적분 1, 확통 이렇게 공통만 하겠다. 그러니까 즉 어려운 미적분 2, 기하 이 과목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수학이 너무 쉬워지잖아요. 이것도 이제 사실은 고민이죠. 영어는 지금까지도 공통이었고 앞으로도 한국사도 변함없이 이렇게 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사회 과목이 정말 사회 9과목, 과학 8과목 아까 보신 것처럼 너무 많았었던 거를 통사 통과로 바꾸겠다. 통사 통과는 우리가 고1 때 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사회 과목이 통합적으로 들어가 있고 과학 과목도 물화생지가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고등학교 1학년부터 물리, 화학, 생물, 지학 중에서 원하는 거를 배웠었는데 지금은 1학년 때 통사를 배우다 보니까 물화생지를 1학년 때 다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통과가 예전보다 훨씬 더 어렵다 이런 말도 있고 통과를 지금 그렇게 되면 1학년 때만 배우는 거다 보니까 분량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 분량이 얼마 안 되는 거를 어떻게 애들을 변별력 있게 시험 문제를 출제하느냐가 지금 심각한 고민거리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직업 있고 외국어도 이렇게 있는데 외국어는 이제 서울대에서만 보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안 치고 가산점이 있는 학교가 간혹 있고 그렇다 보니까 많은 아이들이 안 치고 5교시에 시험을 치르다 보니까 수능 치다 말고 이제 여기 포기하겠습니다 하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외국어를 선택하면 수능 교시를 음향이 잘 나오는 데를 준다더라 이런 소문이 돌면서 아이들이 외국어를 선택해 놓고 4교시까지 치르고 사인하고 나오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수능 칠 때는 전부 아랍어 선택해 갖고 쳤고요. 아랍어가 쉬웠었거든요. 여러 가지 유리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상세하게 들여다보면 국어가 이렇게 바뀌면 그럼 예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국어는 그래서 학습량이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빠지는 부분이 아까 보신 것처럼 매체밖에 없기 때문에 학습량에 큰 차이는 없다. 그래서 현재와 변별도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국어가 뭐냐면 1교시에 시험을 쳐요. 국어가 너무 어려운 문제 때문에 발목을 한번 지문이 하나 이해가 안 되면 그 순간에 아이들이 모든 뒤에 있는 시험을 다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려면 국어는 정말 다양하게 많이 익히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중3 때부터 그 책 선택하셔가지고 이렇게 뭐 독서, 비문학 뭐 따로 남아있는 책들이 있거든요. 계속 수능 문항에 익숙해지도록 아이들 연습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거 말고도 다양한 책을 어릴 때부터 읽어놓으면 어떤 지문을 주더라도 공부 없이 잘하는 아이들 간혹 있어요. 상위 몇 % 있어요. 그래서 책 많이 읽히시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수학은 이렇게 돼서 바뀐다고 했잖아요. 너무 쉬운 내용만, 문과 내용만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고민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리고 대학에서 교수들이 아이들을 공대, 수학과 강의를 하다 보면 말을 못 알아듣는데요. 지금 아이들은 어려운 걸 안 배우고 들어왔기 때문에 수업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서 대학에서 뭐 기초 또 강의를 또 개설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라고 해서 안 된다. 그래서 이거를 신설하는 게 어떻겠느냐, 추가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수학을 예측을 해보면 이제 공통 과목은 수1 들어가고 수2가 미적분 1으로 들어가고 확통, 쉬웠던 확통이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고 변별력 확보를 하기 위해서 심화수학을 신설해야 되겠다. 그러면 의대 가려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 공대 가려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이과다. 그러면 지금부터 엄청나게 좀 진도 빼셔가지고 여기까지 무조건 기하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중학교 때 진도를 맞춰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미적분을 하라는 게 아니고 진도를 수원, 수투 중학교 때 열심히 빼고 많이 돌려서 아이들이 좀 고등학교에 가서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수학은 양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양을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얼마큼 풀었느냐가 결국은 그걸 좌우한다 그러고 저도 영어 학원을 하지만 아이들 개별 상담을 할 때 수학 어디까지 했니? 수학 공부 많이 해. 이 얘기를 꼭 하거든요. 왜냐하면 수학이 대학 갈 때 가장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와 한국사는 큰 문제가 없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영어는 공통이니까 손 놔도 돼 이렇게 생각하고 영어 학원 안 다니는 아이들이 엄청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이제
일타 강사의 수능 강의 이런 거 들으려는 아이들이 엄청 많이 들었고 수능 강의 일타 강사 거 들으면 충분해요. 그걸로 충분한데 문제는 이제 고등학교 가서 영어 난이도를 맞추는 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아이들이 손을 놓고 중학교 때까지 시험이 쉽다 보니까 다 잘하는 줄 알아요. 근데 저희 학원 100점 받은 아이들도 많지만 100점이 다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야, 네가 어떻게 100점이 나왔냐 이런 아이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그 기본기를 중학교 때 정말 탄탄하게 다지고 가고 내신은 고등학교 내신은 서술형이 정말 굉장히 많이 좌우하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서술형이 40점이 나오는데 저기 심각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무조건 처음부터 20점을 깎여가지고 와요. 선생님들이 무조건 깎는 거예요. 서술형에서. 그리고서 아이들이 이의 제기를 하면 그제서야 그래 그럼 너는 요거 몇 점 더 줄게. 너는 몇 점 더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점수가 올라가서 맞추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주변의 학교를 볼 때 초등은 시험 문제가 좀 쉬운 편인데 왜 이렇게 쉽니? 아이디 선생님한테 선생님 문제가 너무 쉬워요 이렇게 말씀을 주셨더니 선생님이 너희가 잘하는 거야. 나는 어렵게 출제하고 있어.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근데 초당은 서술형이 조금 쉬운 편이고 청덕이 서술형이 많이 까다로운 편이에요. 그래서 학교를 고를 때 그런 것도 조금 고려를 하시는 게 좋고요. 초당이 쉽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등급 변별이 있기 때문에 그 한 문제 그 뭐 하나 썼느냐 마느냐 한 단어 빠졌느냐 마느냐 지난번 시험에서 이제 100점 맞을 아이가 서술형에서 단어 한 개를 뺐는데 아이들이 쉬워서 점수를 다 잘 받았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럼 단어 한 개 빠졌지만 넌 5점을 깎을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아이가 펑펑 울고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선생님들끼리 그렇게 합의를 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쉬운 시험의 맹점은 그거예요. 너무 시험이 쉬워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서 평균 점수가 막 60점대야. 그럼 평균 점수를 끌어올려야만 되기 때문에 틀린 거에도 점수를 막 주시거든요. 저쪽에 청덕은 조금 그런 편이에요. 막 말이 안 되는 문장에도 나중에 점수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시험이 너무 쉬워가지고 평균 점수가 너무 높아? 그럼 점수를 깎기 위해서 그 철자 하나하나까지 다 점수를 깎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정말 꼼꼼하게 내신을 준비를 해야 되고 그게 이제 저희가 학원을 하다 보면 저희 학원 안 다니다가 중3 때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중3 때 이제 고등학교 가기 직전에 겨울방학에 와서 기본기 문법을 다지고 갈게요. 저희가 문법을 워낙 잡고 있다고 소문이 나 있다 보니까 그렇게 오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은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문법이라는 게 2개월 안에 절대 잡히지 않아요. 저희 아이들 아시지만 한 학년에 4번 정도 문법을 뗐는데 계속 반복해가지고 하는데 한 번 뗐다고 아이들은 절대 모르고요. 아이들은 안다고 생각하지만 시험지상에선 그걸 찾아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영문법 9권을 떼라는 말이 있어요. 정말로 9권을 봐야 돼요. 그렇게 봤을 때 몰랐던 거 하나 알고 하나 알고 하나 알고 해서 고등학교 가기 전에 어떤 문법에 무엇을 적용해도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그래서 갖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수능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은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니까 학교 시험 100점 맞았어. 우리 애 맨날 90점 넘어요. 이렇게 안심하지 마시라고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수능도 많이 어렵잖아요. 수능 시험지 한번 보셨어요? 영어 시험지 정말 어려워요. 저도 고민하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하는 질문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법하고 단어가 기본이라는 거 꼭 어머니들도 알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볼 때는 변별력이 지금보다 변별력이 하락된다. 보셨지만 통사 통과 범위가 너무 줄잖아요. 변별력이 하락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국어 수학이 너무나 중요하다. 영어는 등급제이기 때문에 1등급이든 2등급이든 그래서 점수 등급별로 깎아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점수 1점 1점이 중요한 국어 수학이 당락을 가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아마 변별력이 또 확보가 안 돼 이런 말이 나오면 심화과학, 심화사회 수강할 수 있겠다. 이거는 예측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나온 내년 4월에 확정돼서 발표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나오면 전체적으로는 변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의대 가려는 아이들 만점 받고 못 가는 아이들 생길 거잖아요. 대입은 아시다시피 이렇게 변해왔고 지금은 학생부 위주로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우리는 과목만 열심히 공부하면 됐었지만 입사관제가 도입이 되면서 아이들은 모든 활동이랑 생기부를 채우기 위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있어서 여기서는 이제 미국처럼 보겠다라고 해가지고 모든 내용을 창책 그 자동봉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창책까지 전부 다 했었는데 생기부에서 그 많은 항목들을 다 이제는 누락을 시키면서 학생부 위주로 보겠다. 그럼 학생부에서 이거 다 빼고 뭘 볼 건가요? 뭘 볼까요? 남는 게 뭐가 있죠? 학생부에 이제 남는 게 진로 활동을 스스로 어떻게 했느냐 하고 과목별로 세특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느냐 남는 거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부 위주로 학생을 보내려면 너무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대입은 이렇게 4가지로 간략하게 구별할 수가 있어요. 학생부 교과가 있고 종합이 있고 논술이 있고 수능이 있는데요.
교과라는 건 말 그대로 전교 1등만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내신 성적 1.0인 아이들끼리 경쟁을 하는 거죠. 내신만 보기 때문에 정량 평가인 거고 얼만큼 했느냐 점수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니까 수능 성적도 들어가는 거고 교과는 면접이 있는 과가 있고 없는 과가 있어요. 그렇지만 학생부 교과를 위해서 이제 일반고로 가겠다 이런 아이들이 많은데 전국에 일반고가 몇천 개 되죠? 1,700개 이렇게 있고요. 그 일반고에서 1등이 한 명인 게 아니에요. 4%가 1등급이기 때문에 200명 중에서 8명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200명 중에서 8명이 나오는 1,700개의 고등학교 아이들이 1등급을 받아서 학생부 교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교과가 경쟁률이 어마어마해요. 딴 준비 하나도 안 하고 공부만 하면 돼 하고 공부만 판 아이들이 교과로 지원하면 될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 동네에서 1.2도 이름 있는 중경외시 이 안에 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교과로 1.0, 1.2 받아가지고 어디 붙었어 이런 아이들은 진짜 학생부를 보지 않으니까 그냥 공부를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그냥 탁월한 1.0이야. 이렇지가 않으면 어렵게 1.2 이런 거로도 경쟁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학생부 종합은 생기부 내용을 정성평가를 하겠다는 거는 똑같은 성적이더라도 얘가 그 과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얼마큼 더 했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세특의 선생님이 기대하신 내용을 토대로 얘는 진짜 이 활동을 열심히 했구나. 정말 호기심이 있구나. 탐구 능력이 특출하구나. 그거를 다 비교를 해보고 분석을 해서 얘가 될 만한 아이를 뽑겠다는 거고요. 수능 최저 당연히 있고 학생부 종합이 어려운 건 사실은 면접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에요. 다 해서 1단계를 합격을 했더라도 2단계 면접을 거쳐야 되고 아이 한 명을 뽑기 위해서 교수 3명이 앉아가지고 얘를 면접을 보고 점수를 기재를 하고 그거랑 학생부랑 놓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긴 하죠. 그래서 면접을 대비해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그때 돼서 고등학교 3학년 2학기가 되면 대치동에 다 몰리는 거예요. 유명 면접 학원에 가가지고 예상 문제 뽑아보면서 예전에는 재시문 기반 면접이 너무나 어려웠고 고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융합 인재를 뽑기 때문에 문과, 이과 내용을 한꺼번에 집어넣어가지고 아이들이 아는 지식 안에서 답변을 만들어서 하는 게 어려웠었고 연대 같은 경우에도 재시문이 워낙에 까다롭게 나와가지고 통과가 어려웠었어요. 그 밖의 대학들은 자기의 생기부를 기반으로 한 면접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좀 오히려 쉬운 편이니까 목표를 얼른 정해가지고 이 학교는 어떤 면접을 보는지를 파악하시는 것도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내신이 여기까지 이제 내신이 되는 아이들, 생기부 내신은 학종으로 갈 수 있는 게 자사고,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3등급 때 간혹 4등급 때까지도 학종으로 가는 거고요. 일반고 아이들은 학종으로 갈 수 있는 게 1.5 밖을 넘어가면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2점대로 학종으로 간 아이가 있어요. 저희 외대에 갔던 아이도 2점대로 가기는 했었어요. 2점대 초반은 됐는데 후반은 아예 서울에서 탈락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동백 지역에서 학교를 보낸다 어떻게든지 앞에를 1점대를 유지해 주시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내신이 그렇게 안 나와. 그러면 검정고시 마시고 논술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논술은 이제 학교마다 논술 전형이 있는 데가 있고 성적 하나도 안 보고 다른 거 안 보고 논술하고 수능 최저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논술 학원 열심히 다니면서 그걸 맞추면 되는 거죠. 물론 이것도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논술도 이제 그런 모범 답안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모범 답안이 필요하고 어떤 경우에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좀 남들과 다른 답안을 써낼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을 위해서는 무조건 독서, 활동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도 이거 다 수시고 수능으로 가는 게 있는 거고요. 수능도 지금 많이 변했잖아요. 작년에 서울대가 생기부 10% 보겠다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올해 고대가 또 했으면 내년에는 생기부를 추가해서 보는 아이들이 학교가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능만 공부만 열심히 잘해갖고 만점을 받았는데도 생기부 때문에 떨어질 수가 없어서 작년에 서울대 넣었던 엄마들이 정시에 넣고 나서 고민이 너무 많았어요. 과연 우리 아이 생기부가 통할까 안 통할까 너무 깜깜이다 싶어가지고 어쨌든 그건 뭐냐면 서울대에서 10%라도 생기부를 보겠다는 건 뭐냐면 다 때려치고 수능만 할래요는 뽑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생활 정말 열심히 했고 세특 챙겼고 나름대로 진로를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런 아이를 뽑겠다는 거기 때문에 고등학교 3년의 생활이 너무 중요하니까 놓치지 말고 꼭 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앞으로 이제 내신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9등급제가. 자, 절대평가 지금 A, B, C, D, E로 나오는데 절대평가인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데 학교마다 A의 비율이 너무 높은 학교가 있고요. 이제 사실은 미국 대학에서도 A, B, C, D, E만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해외 대학을 진학시키는 학교들은 편법을 써서 모든 아이들이 A를 받을 수 있게 시험지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100명 중에 90명이 A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A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석차 등급을 같이 유지하겠다. 그런데 1, 2, 3, 9등급이 아니라 5등급제를 하겠다. 그럼 5등급제는 과연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지금 학교에서 교과 편제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자율활동 충분히 챙기도록 해주셔야 되고 동아리 활동 진로에 맞는 걸 챙겨주셔야 되고 봉사도 아이를 위해서 조금씩 챙겨주시고 진로 활동 챙겨서 해야 되는 거 필요하고요. 지금 평가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는 사실 아무도 시험을 안 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 어머니들이 우리 아이가 과연 어디 선에 서 있는지를 몰라요. 얘가 잘해서 흑먹고 가도 되는 아이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영재교육원만 선발시험이 있는데 영재교육원 서류에 안 들어간대. 아무도 안 시켜요.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중학교에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중1 때까지는 다들 잘하는 줄 알아요. 중2 때 시험을 봐서 무너지는 아이들이 있고 첫 시험에 우리 아이는 아니었구나 그러기도 하고요. 아니면 100점, 90점 나오네? 잘하나 봐. 이대로 가면 되겠다.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내신이 절대평가다 보니까 아이들마다 똑같은 100점이라 하더라도 실력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 그렇지만 이제 영재고, 과고, 자사고는 다 선발 시험이 있는 거고 영재고, 과고는 수과학을 정말 잘하는 아이가 가야 되는 거고 자사고는 국영수 사과만 보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 많은 일반고들 있잖아요. 세마고나 화성고처럼 내신을 보는 학교들은 전 과목이 다 들어가요. 은비체까지도 들어가서 점수 200점 만점으로 환산해서 점수를 깎아요. 그런데 자사고는 국영수 사과만 보니까 자사고 갈 거야. 그러면 나머지 과목은 조금 신경을 덜 써도 돼. 이런 상황이 되는데 또 신경을 덜 쓰다 보면 갑자기 나 자소서랑 면접이 자신 없어서 화성세마를 가고 싶은 아이들이 있거든요. 화성세마를 돌려야 되는데 기가 깎이고 은미채 깎여가지고 점수가 안 나와서 못 가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과연 내가 이 아이가 정말 끝까지 자사고를 갈 건지 아니면 화성세마로 갈 가능성도 있는지 생각하셔가지고 과목은 잡고 가시는 게 필요해요. 하다가 나 수학과학이 도저히 안 돼 싶은 아이들은 외고국제고로 얼른 돌려서 영어, 국사, 사회 집중해가지고 외고국제고 가면 되죠. 그러다가 이제 절대평가로 이렇게 치다가 고등학교에 가가지고 내신이 3대평가가 되면서 아이들이 서열이 확 나뉘는 거예요. 쟤는 잘하는 애, 얘는 못하는 애 이런 것들이 엄청 중요해지는 거고 모의고사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아이들 실력을 꾸준히 파악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가 수능 치고 논술 치고 서류 면접 해가지고 아이들 인생의 시험이 이렇게 이거밖에 없죠. 사실 저쪽이 시험이 거의 아니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쭉 놀다가 그냥 별거 안 하고 이런 준비 안 하고 그냥 고등학교 갈래요 하고 쭉 여기까지 놀던 아이들이 여기서 이 많은 거를 해내려니 고등학교 때 허덕허덕하고 너무나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과정이 이렇게 있다는 거 아시고 차츰차츰 단계별로 준비를 시키시고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안 넣어드렸나요? 네. 그래서 내신평가 아까 말씀드린 5등급제가 어떻게 되느냐 절대평가를 하면서 상대를 같이 기대를 하겠다. 그래서 그냥 A는 A지만 얘가 3등급 A인지 그러니까 학교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지 변별이 있는지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공정성을 확보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지금 그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고2, 고3은 내신을 절대평가를 할 거야. 고1은 상대평가로 1, 2, 3, 4, 5등급을 기재할 거야. 라고 하면 고1 내신만 입시에서 영향력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A, B, C, D, E만 보느냐 1, 2, 3, 4, 5가 들어가느냐가 그래서 고1이 너무나 중요하다 보니까 그럼 얘가 고1 때는 공부를 안 하다가 고2, 고3 때 굉장히 열심히 한 아이인데 고1 성적 때문에 발목을 잡혀야 되나?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는 아이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내신을 꼭 챙겨주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9등급까지가 구분이 되면 또 너무 줄을 세우니까 이제 선진화된 5등급제로 개편을 하겠다.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겠다. 협력학습을 유도하겠다. 해외가 다 이렇게 하더라.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라고 해서 5등급으로 바뀌는 건데 사실은 이렇게 한다고 과도한 경쟁이 완화될까요? 그거는 사실은 물음표죠. 아이들이 협력학습을 할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비율을 보시면 현행이 이렇게 나뉘어 있어요. 4% 안에 들기 너무 어려워요. 100명 줄 서 있는데 그 중에 100명 중에 4등 하는 거 저도 못하겠고요. 많은 어머니들도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동백에서 공부를 하면 요 안에 들어야 어디라도 그래도 원서를 써볼 만한 데를 간다 하니까 이제
2점대로 떨어지는 순간 아이들이 고민이 시작이 되는 거죠. 과연 정시를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지금은 사실 동백 지역에서는 이 3등급 밖으로 벗어났다 그러면 학종이 사실 어려운 상황이고요. 인서울을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동백 지역에 가시는 분들은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되고, 요게 이제 앞으로 지금 중2 아이들부터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중2 아이들은 그래서 1등급이 10%야, 2등급이 24%야 이렇게 될 거니까 안심해도 돼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대학 입장에서 보면 예전에는 1등급 그래 공부 잘했어 이게 인정이 됐었거든요. 근데 저 성적을 가지고 대학에 지원을 하면 1등급이 1등급으로 보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10%는 사실은 그다지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등급이 그다지 힘을 못 쓰겠다. 즉 대학에서 고등학교 성적을 그다지 믿지 않겠다.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기존에 2등급 아이가 1등급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에서는 교과라는 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1.0을 뽑던 교과라는 게 의미가 없겠죠. 얘를 1등급을 1등급이라고 믿고 얘를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별위한 수단이 대학에서 추가할 수밖에 없겠죠. 등급만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까지 봅니다가 대학별로 발표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가 강화될 거예요. 수능 최저라는 건 이제 의대 같은 경우에는 보통 3합 4예요. 세 과목 합산해서 4등급. 그러니까 국어가 2등급이야. 그러면 수학 1등급, 영어 1등급이나 뭐 사탐이나 과탐 1등급 여기서 잘만 하는 거 맞춰서 내는 거고, 뭐 4합 8, 4합 7도 있고 4합 7은 어려운 학교고 4합 8. 저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게 수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들을 수능 최저를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의대 같은 경우에는 3합 3으로 맞추게 당연한 거고요. 서울대 공대를 하더라도 3합 3 뭐 이 정도 가겠죠. 그래서 예전보다 훨씬 더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는 게 엄청 중요한데, 최저 그거 못 맞춰?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별력 때문에 갑자기 어느 순간 나 한 개 틀렸는데 3등급 나오는 과목이 있어요. 그런 게 3이 하나가 떠버리면 못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영어 너무너무 안심하고 있었는데 영어가 수능에서 이제 뭐 1등급이 10%까지도 가고 이렇게 쉬운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시험에 영어가 4.2 뭐 이렇게 나왔으니까 엄청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나는 늘 1등급 봤던 영어가 이번 시험에 3등급 나왔어. 이런 애들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수능 치고 나와서 변화하는 상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수능 최저 못 맞추는 경우 너무 많고요. 자사고 아이들도 뭐 고대 1차 다 합격했어. 우리 아이 30명 썼는데 30명 합격했어. 이랬다가 아이들 그냥 마치 원서 내면 자기가 다 합격한 것처럼 놀아요. 많이 놀아요. 고3 때, 2학기 때. 수능 최저 못 맞춰가지고 아깝게 떨어지는 아이들 정말 수두룩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도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 비교과 반영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비교과라는 게 서류겠죠. 서류는 보는 게 생기부밖에 없잖아요. 생기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빼고 남는 거 뭐 있어요? 세특이죠. 과목별로 국어는 이렇게 열심히, 수학은 이렇게 열심히, 진로랑 어떻게 연결해서 그걸 볼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면접 비중은 좀 증가를 하겠구나. 면접에서 어떻게든지 아이를 좋은 아이를 뽑으려고 발라내다 보니까 우리 아이 말 못하는데 어떡하죠? 말 가르치셔야 돼요. 저희 셋째 아이가, 아까 이과에 있는 셋째 아이가 말을 너무너무 못했어요. 정말 못했어요. 걔는 영재고를 쳤다가 말을 못해서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단답형으로 계속 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제가 떨어지고 나서 좀 너무 속상한 마음에 학교에 전화 걸어서 우리 아이가 떨어진 이유가 뭔가요?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얘는 아는지 모르는지 판별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말을 한 게 너무 적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과거를 갈 때는 제가 붙잡아서 한 달 동안 연습을 시켰거든요. 이럴 때는 이렇게 말을 해. 기승전결을 따져. 서론본론 결론 뭘 말하고 싶어 이렇게 해서 연습을 시켜가지고 합격을 했고, 카이스트도 면접 볼 때 정말 많이 떨었었어요. 그래서 면접이 너무 중요하니 남자애가 말 못해요 뭐 이렇게 팽개쳐 두지 마시고 계속 집에서 어머니랑 대화를 해보셔야 돼요. 제가 지금 한 학생이 중3에 입시 준비하는 학생이 있는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저랑 공부를 하면서 이 학생이 정말 너무너무 똑똑하고 모든 거를 다 잘하는 아이예요. 진짜 완벽하게 잘하는데 말을 너무 못해요. 그래서 저는 얘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얘는 외대 보고를 목표로 저한테 왔으니까 그때부터 계속 말을 했어요. 부모님과 하루에 1분씩 대화하기, 남들 앞에서 큰 소리로 말하는 연습하기, 신문기사 읽고 엄마 앞에서 설명하고 와. 들어오는 날 제가 물어서 자 이걸 기승전결로 말해봐. 이런 거를 계속 시켰어요. 지금 준비하는데 너무 말을 잘해요. 그 3년 동안에 계속 얘한테 신문기사 읽어, 엄마한테 말하고 와가 통한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시키세요. 변할 수 있어요. 아이들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정성평가가 확대될 거다. 그래서 중요도를 따지자면 일단 첫 번째 내신을 볼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내신에서 성적이 안 되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생기부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선택 과목이 과연 뭘까? 이 아이가 화공과를 썼어. 화학 수업을 한 번도 안 들었어.
학교에서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 과목도 해야 된다. 내신은 아까 보신 것처럼 등급이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영향력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선택 과목 영향 너무너무 증가한다. 교과 이제 거의 없어질 거고 정시보다 학생부 종합 전형 계속 나라에서는 정시 확대해서 40%까지 지금 확대됐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대학에 이제 너무 많은 아이들이 나가잖아요. 수능 치겠다고. 그럼 가장 많이 남아있는 게 어느 전형으로 온 아이들인지 아시죠? 대학에서 볼 때 어느 전형 아이가 학교에 가장 많이 오래 있는지 들으셨어요? 수능으로 온 아이들이 가장 많이 나간대요. 왜냐하면 수능을 한번 쳐봤고 너무 아쉬운 거야. 자기 점수가. 하나만 더 맞으면 나는 저 대학을 갈 수 있어. 수능으로 정시로 들어온 아이들이 가장 많이 나가고요. 교과로 온 아이들도 전교 1등만 했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나가는 경우가 간혹 있대요. 그런데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수시에 내가 열심히 노력했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평가받아서 들어갔던 아이들은 그 과에 그대로 남아있는 확률이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학종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과 전형은 앞으로 성적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학생부를 볼 수밖에 없겠다. 이런 걸 예측을 하시고 고등학교 3년 동안 학생부 관리에 많은 어머니들이 같이 노력을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기사 많이 보셨죠? 고교 학점제가 도대체 뭐야? 고교 학점제 아세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아이가 지금 우리 학교에는 이 과목이 없어서 못 들어. 나는 물투를 너무 듣고 싶은데 물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없어. 그럼 어떡하지? 너 저 학교 가서 듣고 와. 또는 저기 수업이 개설되어 있으니까 가서 듣고 와. 온라인 강좌 수강하고 와. 그걸 가능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게 고교 학점제고요. 고1은 지금 사교육에 너무 집중하겠다. 어떻게 한다. 뭐 전면 시행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 그럼 이제 알고 가야 되는 거죠. 뭘 하겠다면 이수한 과목의 특성이 대학에서 볼 수 있게 하겠다. 아까 세특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선택 과목이. 대학에다가 얘가 이걸 들었어요를 입증할 수 있게 듣게 해주겠다. 이거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교육과정. 학교에는 이렇게 있고 얘는 그것보다 어떤 노력을 더 했는지 이걸 집어넣어 주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언제 실시가 되냐면 2022 교육과정에서 2025학년 지금 25학년에 고1이 되는 지금 중2 아이들 때부터 이게 전면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고요. 이제 학생상이 예전에는 타율적으로 관리해서 시키는 것만 했다가 학교에서 이거 있으니까 너 이거 해라고 했다가 앞으로는 스스로 진로를 설계하는 애를 뽑겠다. 이런 애를 뽑겠다라고 인재상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추겠다. 이래서 실시하겠다가 고교학점제이기는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성적이 아니라 과정을 중심으로 평가하겠다. 얘가 어떤 노력을 했을까? 그래서 평가 당연히 진행하고 수업 중에 얘가 어떤 걸 했느냐, 발표를 몇 번을 했느냐, 내는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갔느냐, 과정 동안에 열심히 참여를 했느냐, 친구들 시키고 나는 빠져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다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과목을 자기 진로 무엇을 위해서 왜 선택을 했고 그 안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과정을 보겠다는 게 취지인 거예요. 그래서 OECD에서 교육의 목표가 이렇게 바뀌니까 우리도 여기 맞춰가는 거예요. 학생이 주도적으로 변형, 아까 변형 말씀드렸죠. 학생은 변해야 돼요. 변형, 창의성, 문제 해결력, 갈등 관리, 책임감 등등등. 이게 지금 인재상이다 보니까 우리도 이런 인재를 뽑겠어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2015 교육과정에서는 이렇게, 2022에서는 이렇게, 미래 핵심은 이렇게 됐는데 지금 보시면 지금 들어가는 게 컴퓨팅 사고, 융합 역량, 비판적 사고 이런 것들이 말만 조금씩 다른 거죠. 말만 조금씩 다르지만 어쨌든 이게 보다 보니까 요즘은 컴퓨팅 사고, 컴퓨테이셔널이라는 거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그러니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능력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 보니까 코딩 좋아해요? 조금은 시켜보세요. 기가 수업에도 코딩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조금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 융합 역량이기 때문에 이과 아이도 문과 과목을 소홀히 하면 안 되고 문과 아이도 이과적인 역량이 충분히 드러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역량을 갖추도록 아이들의 교육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대학에 꼭 보내야 되나요? 이렇게 여러 나라를 비교해 봤대요. 부모가 자녀가 대학에 가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당연히 아시겠지만 한국이 압도적으로 높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80% 이상의 83% 정도의 부모님이 우리 자녀는 대학을 꼭 가야 돼요 라고 생각하는 사회에 사는데 대학을 안 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물론 저는 찬성하지 않아요. 저는 공부를 하지 않은 아이들은 대학을 가지 않아도 돼. 얼마든지 하고 살 게 많아. 그렇잖아요. 요리사가 꼭 굳이 대학을 나올 필요는 없지 않나. 요리 정말 저걸 잘하면 되잖아. 싶지만 아이들은 그게 아닌 거죠. 기대치가 사회적인 기대치가 있다 보니까 부모님도 당연히 보내고 싶어 하시고 아이도 가고 싶어 하고
그런다면 제대로 알아보고 준비해서 제대로 가야 되지 않느냐. 지금 요거 넣어드렸죠. 이렇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내 아이가 지금 요건 현재 학년이에요. 내 아이가 지금 어느 과정에 속해 있는지 보시고 지금 현재 올해 이렇게 치렀죠. 수능 40%고 학종 공정성 서울대는 이렇게 바뀔 거다 10%를 상기부로 보겠다. 이렇게 바뀌어서 시험 되는 거고 지금 25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 일부 실시하고 27학년도가 되면 고교학점제 전면 실시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아이가 지금 언제 있고 우리 아이는 어떤 시험을 치르나 이거를 꼭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시기가 어디일까요? 라고 봤을 때 사실 지금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게 중3이에요. 왜냐하면 어느 학교를 가는지 그 다음에 중학교에 가서 고등학교에 가서 내가 얼마큼 해낼 수 있는지가 결정되는 시기라고 보면 되거든요. 뭐 고3은 이미 끝났으니까 별이 하나인 거고요. 고2는 내년 거 준비할 수 있고요. 중2도 엄청 중요해요. 중2 때 모든 게 바뀌는 거잖아요. 수능 바뀌고 내신 바뀌고 다 바뀌기 때문에 중2들은 그에 맞춘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인 거고 중1도 알고 가야 되는 시기인 거죠. 그래서 중2, 중3 어머니들 정말 우리 애 준비 많이 시켜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중학교 때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아이가 예전에는 진로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 고등학교에서 아이를 뽑을 때도 진로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 라고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대학에서 고등학교 생기부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생기부에 진로의 한 가지 결이 나와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가 성대 영상과 붙을 수 있었던 건 걔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영상만 찍었다는 게 모든 교과목에 실려 있었어요. 당연히 학교에서 만든 영상도 했지만 사회수행평가가 나와도 밖에서 외국인과 인터뷰하면서 이런 걸 찍어서 영상으로 제출함. 국어를 해도 이걸 찍어서 영상으로 제출함이라고 모든 게 영상에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걔가 합격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 고등학교 3년의 생기부가 같은 결로 진로를 향해 나아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중학교 때 진로 탐색을 해야 돼요. 제가 학기별로 방학마다 아이들을 전원을 불러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정말 95%의 아이들이 진로가 없고 꿈이 없어요. 너 뭐 하고 싶니? 모르겠는데요. 너 뭐 잘하니? 없어요. 근데 뭐 좋아하는데? 유튜브요? 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자, 이거 좋아? 저거 좋아? 제가 물어보면서까지 그럼 넌 이거를 해봐 이런 말도 해주긴 하는데 모든 아이들이 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근데 제가 마지막 마무리할 때는 집에 가서 부모님하고 상의해봐. 부모님은 그래도 네가 뭘 잘하는지 좀 아실 거잖아. 상의해보고 하나라도 목표를 좀 잡아봐. 그래서 만화가게 되겠다는 아이도 있어요. 만화가 너무 좋아. 그럼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준비해봐. 이렇게 추천을 해주는 거고 뭐 어떤 아이는 정말 제가 보기에 너무너무 비상하게 잘하는 아이인데 어머니가 아무 생각이 없어서 수학과학 시켜서 과거를 보내세요 어머니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학원을 그만두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만둬도 어쩔 수 그게 그 아이의 길이라면 수학과학 하겠다고 다른 학원으로 갔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걸 추천을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아이 굉장히 수학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고 그래서 진로 탐색 중학교 때 해가지고 길을 찾는 거 필요하고요. 학업 역량을 너무너무 키워주셔야 돼요. 그냥 중학교 내신만 뚝딱뚝딱 공부해가지고 그거 90점 맞았어라고 제발 안주하고 계시지 말고 그 나머지의 시험, 그 나머지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해주셔야 되고 비교과 활동 제발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중학교 때 아무것도 안 하던 아이들은 고등학교 가서 움직이질 못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입시 준비를 하다가 떨어진 아이들도 있어요. 어쩔 수 없죠. 정말 저는 합격률이 굉장히 높아요. 90% 합격을 시키고 제가 지금까지 하면서 실패한 아이들이 6명 정도 되거든요. 그렇지만 그 준비를 중학교 때 이걸 준비해왔던 아이들은 고등학교 가서 굉장히 잘 챙겨요. 선생님 저 동아리 이거 하기로 했어요. 진로는 1위로 가기로 했어. 전 대학 목표가 이거예요. 라고 말을 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90점 받던 아이들 고등학교 가가지고 너 요즘 어떻게 하고 있어? 그냥요. 세특은 어떻게 해? 선생님이 써주는데요. 이렇게 하고 수동적으로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비교과 활동도 꼭 시키시라는 거. 뭐 대단하지 않더라도 얘 관심 있는 학원 수업 한 개만 챙겨주고 그러니까 국영수 뭐 다 가야 돼? 이 고민하지 마시고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특화된 거, 얘만 할 수 있는 거 하나만 꼭 챙겨주시고 학교를 어디를 선택할까? 과연 자사고일까, 특목고일까, 일반고일까, 과중일까 뭘까? 이거를 중학교 내내 고민을 해가지고 좋은 최선의 선택을 내려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고등학교 때는 요 중에서 바뀌는 게 이제 계열 전공 하나 바뀌어요. 나머지 활동 다 똑같이 가고 대학을 어디를 선택할 거냐. 계열 전공 뭐 할 거냐. 고1 때부터 생기고 저 방향으로 꼭 나아가야 돼요. 의대 준비해. 근데 의대는 좀 위험한 게 있어요. 의대 준비를 너무 많은 아이들이 하거든요. 정말 10명을 상담을 했는데 9명이 의대를 가겠대요. 중3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데 의대는 문이 너무 좁잖아요.
3,000명 뽑는데 과연 안 되면 어떡해? 그럼 그 생기부로 애들이 이제 쭉 써오다가 다른 데로 틀어야 되거든요. 방향. 의대만 열심히 준비해온 아이가 공대를 썼어? 그럼 대학에서 보기에 얘는 성적이 안 좋았고 들어오면 의대 가겠다고 재수할 놈이구나 싶잖아요. 그러니까 의대 갈 아이들은 다른 것도 같이 병행을 해야 돼요. 생물 쪽도 해주고 화학 쪽도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의공, 그래서 공대로 전향을 하더라도 가능하게. 그래서 계열 전공을 집어넣을 때 정말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잘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영상에 합격한 저희 둘째도 막상 수시 원서를 넣을 때 제가 고민이 너무 많았던 게 영상으로만 생기부가 쏠려 있는 거예요. 조금 높은 학교는 영상학과는 못 붙고 뭐 사회과 이런 정도는 들어갈 수 있겠는데 영상으로만 너무 쏠려 있으니까 사회학과를 넣으려니까 생기부에서 소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사회학과 넣었지만 떨어졌어요. 그래서 생기부 관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고 그러다 보니 미리 선택하셔가지고 여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쭉 시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학 얘기를 실컷 했으니 우리가 지금 중학생 아이들 어디를 갈까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한테 전화 오셔가지고 우리 애 외고 준비해요. 어느 외고요? 용인 외고요? 아니거든요. 외대부고는 자사고예요. 외고랑 완전히 전형도 다르고 다른 학교예요. 그 다음에 이제 특목고라는 건 특수목적 고등학교라서 이 목적을 가지고 아이들이 교육시키겠다고 만들어진 곳이고 과학고, 국제고, 외고, 예체능, 특성화고 이렇게 있어요. 과고 전형 다르고 다 달라요. 자사고는 자율형 사립고가 있고 공립고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외대부고 자율형 사립고고 학비가 사립고는 조금 더 비싸지만 자율형이다 보니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커리큘럼 이외에 학교 교과를 조금씩 좀 선택적으로 달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고랑 편제가 다른 게 일반고는 수1을 1학기, 수2를 2학기에 배운다면 자사고나 저런 특성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1학기에 수1, 수2를 마치고 2학기에 수상하 1학기 2학기 수상하를 1학기에 마치고 2학기에는 수1 들어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진도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일반고라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부분에 학교들이 있고 자율학교라는 게 있고 중점학교라는 게 있어요. 중점학교는 이 근처에 과중반들 있죠. 백현하고 초당하고 과중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러면 어디를 갈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모집 시기 과학고는 8, 9월에 일찌감치 모집을 하기 때문에 얘는 2학년까지 준비 다 해놓고 3학년 1학기까지 생기부 챙겨가지고 과학고를 지원을 해볼 수 있고요. 과학고의 장점은 과학고에 탈락을 하더라도 다른데 어디라도 또 다시 2차 후기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과학을 너무 잘해 자사고도 생각해봐도 돼. 그런 아이들은 과학고 한번 해봐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자소서도 써보고 면접도 준비를 해보니까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이리로 가도 돼요. 물론 떨어지면 충격이 너무 크니까 충격이 너무 커서 그냥 주저하는 아이들도 있으니까 아이 상태 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돼요. 예체능고 이렇고 이렇습니다. 후기 모집은 똑같이 12월에 다 해요. 그래서 지금 중3 아이들 1지망부터 12지망까지 써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사고나 특목고를 여기를 갈 아이는 1지망에 여기 중에 하나를 써야 되는 거고요. 2지망의 근처에 일반고를 2지망부터 쭉 써야 돼요. 그래서 1지망에 불합격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2지망에 해봤다가 아이들이 많으면 3지망으로 밀리고 또 많으면 4지망으로 밀려서 운이 안 좋은 경우에는 저쪽이 흥덕도 가고 서천도 가고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선생님들이 대충 지원 인원을 아시니까 여기 써라고 하실 때 중3 때 거기에 맞춰서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만 가야 되는 1지망에 동백을 쓸 거냐 초당을 쓸 거냐 청덕을 쓸 거냐 여기서 이제 본인에 맞는 학교를 고르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준비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학교별로 보자면 과학고는 장점이 2년 안에 졸업이 가능한 대신에 이게 장점이지만 내신이 죽어나요. 그 2년 안에 졸업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고1 성적만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과거에 들어가는 순간 대치동에서 살아야 돼요. 정말 주말을. 너무나 힘들고 일단 서류하고 면접하고 시험으로 3차까지 시험을 보거든요. 선발하기 때문에 이 과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과거는 진짜 수과학을 너무 잘해. 나는 수과학에 미쳤어. 이런 아이들 가라고 추천하고 싶고요. 서울에 있는 한성가고 세종가고는 못 가요. 과거는 이제 그 도에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과거가 있으면 타 지역에 지원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갈 수 있는 과거는 경기 북가고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정말 특화돼 있어요. 의대 갈 아이들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영재고 과거에서 의대 진학을 서울에 있는 아이들은 한대요. 그리고 재수를 해서도 간대요. 저희 아들 친구도 3학년 마치고 올해 다시 시험 쳐서 경희대 의대도 붙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렇지만 굳이 여기서 그 지나친 내신 경쟁을 하고 나서 의대를 가기 위해 그럴 필요는 없다. 그렇게 공부할 것 같으면 일반고 가서 1등이라고 가면 된다.
싶고 여기는 사실 공학계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학교니까 이쪽으로 가겠다 하는 아이가 가라는 거고요. 단점은 생기부의 변별력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뽑을 때는 중학교 생기부 내용 굉장히 중시해서 수강을 했는지를 꼭 보고 뽑는데 합격하고 나서 대학에 가기 위한 생기부는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공립학교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자사고만큼 정성을 쏟아서 생기부를 해주시진 않는다. 그러나 과목은 완전히 특화되어 있다. 왜냐하면 수학이 일주일에 6번 뭐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과목은 특화되어 있다. 그래서 과고는 진짜 고민을 해서 신중하게 선택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사고는 전사고가 있고 광역 자사고가 있어요. 전국 어디서나 지원이 가능하고 여기서는 외대부고, 상상고 이렇게 있죠. 상상고는 수학 시험 치기 때문에 수학 시험이 두려워서 외대부고 가는 아이들 많고요. 뭐 김천고, 북일고는 김천, 북일은 전국 단위도 뽑고 광역 단위도 뽑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얼마든지 남학생은 지원이 가능한 거고 광역 단위 자사고라면 그 예시로 이제 여기서 갈 수 있는 데는 동산고. 동산고는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기독교 학교 학생인 아이는 완전 추천이에요. 왜냐하면 학교는 잘 보내거든요. 그리고 수능 40%야 자사고가 너무 인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커리큘럼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고1 때 충분히 고2 과정 공부하고 고2 때 고3 과정 충분히 공부하고 고3 때 수능에만 집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사고 애들은 너무너무 수능을 잘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사고가 인기가 높아졌고 내신이 지금까지는 일반고 내신이랑 자사고 내신이 자사고에서는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나와요. 서로 성적을 나눠 가지니까 2에서 출발하고 나중 중학교 때 날렸어 이런 애도 가서 4등급 5등급을 수두룩 하거든요. 내신으로 좌절하기 쉬운데 앞으로 내신 변별력이 없어지면 인기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수능 준비 위주의 커리큘럼이 되어 있다. 그래서 입학 전에 대입 실적을 꼭 확인을 해봐라. 자사고라고 들어갔는데 우리 애들 서류만 내면 대학에서 다 떨어지네? 이런 학교는 사실 의미가 없으니까 실적 확인이 꼭 필요할 것 같고요. 자사고 들어가려면 내신을 다지고 들어가야 되겠죠. 거기 살아남아야 되니까 모의고사 기출 변형 문제를 출제하는 게 기본이에요. 아예 시험 자체가 모의고사처럼 나와요. 그래서 충분히 대비해도 1, 2등급 받기 어렵고 정시 준비 억지로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시 준비 당연히 생각하고 가셔야 되는 거고요.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교육과정 편집표가 다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서 하시고 자사고의 가장 강점이라고 하면 생기부를 아이들이 내가 한 거를 선생님들한테 써서 내면 선생님들이 그걸 기반으로 생기부를 잘 정리를 해주시는 학교들이 많고 정말 잘 써주시는 학교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의 일반고들은 선생님이 다 알아서 써주시니까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메리트가 크게 있다. 학교 선택을 할 때 얘는 정시도 얼마든지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너는 내신 준비 철저히 공부하고 정시 준비 지금부터 하자. 국영수 1탄 선생님 누구야? 인강부터 들어. 해가지고 그걸 하고 가자. 내신 잘 따는 것만 생각하고서 가면 큰일 나요. 들어가자마자 5등급 나와서 좌절, 눈물 정말 많아요. 쏙 빼요. 포기하지도 말고 내신 안 나올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정시 준비 병행하면서 가도록 자사고는 그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국제고등학교도 여기에 거주지역에 국제고가 없으면 전국으로 갈 수 있지만 여기서 갈 수 있는 건 동탄, 청심, 고양 이렇게 있고요. 학종에 특화됐다. 국제고는 진짜 학종을 잘 배운다. 왜냐하면 국제고는 이제 문과 과목, 사회 과목, 영어 과목 이런 거에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세트를 굉장히 잘 써주고 학교 활동이 너무너무 많아요. 동아리 뭐 이런 것들 선배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학교의 특색 활동,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우리 아이가 문과 성향이야 준비 꼭 해보시고요. 글로벌이나 사회과학 계열로 진학하는데 굉장히 유리해요. 그리고 절대적 우위를 인문사회계열 집어넣었을 때 일반고의 혜택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혜택이 다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사고처럼 아이들을 커리큘럼을 특화해가지고 많이 뽑아주고 일찍 진도를 뽑고 열심히 시키기 때문에 절대적인 우위를 보유한다. 그런데 단점이라고 하면 잘하는 애들, 욕심 많은 아이들, 활동 너무너무 많이 하는 아이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내신 경쟁 엄청 치열해요. 게다가 이제 인원을 조금 뽑잖아요. 동탄 200명, 청진 100명 뭐 이렇게 뽑다 보니까 그 중에서 내신을 몇 % 안에 들기가 너무 어려워서 굉장히 치열하고 힘들었지만 앞으로 중2부터 상대 내신이 5등급제로 변환이 되면 정말 그것도 메리트다.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너무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어 고등학교는 국제고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외고는 영어 이외에도 한 가지 제2외국어를 더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수가 너무 많고 외국어 고등학교는 살다 온 아이들, 외국어 잘하는 애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들어갔다가 나 영어 100점이야 하고 들어갔다가 눈물 쏙 빼고 나오는 아이들이 정말 많아서 외고 적응에 유리한가 외국 문화 수학 그 다음에 이제 수학 실력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다 잘해요. 영어 뭐 이런 거 문과 과목 암기 과목 달달달달 엉덩이 힘 가지고 암기하는 애들 너무 잘하다 보니 얘네는 수학으로 이게 판가름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학 잘해 외고 가서 수학 잘해 굉장히 괜찮아요. 생기부의 질적 차이가 근데 외고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공립이 대부분이에요. 공립.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과학고처럼 생기부가 선생님들이 크게 신경을 안 써주세요. 그래서 국제고 자사고는 생기부가 완전히 다른 반면에 여기는 일반고랑 큰 차이가 없다. 농담으로 말하는 게 외국어는 등급만 남아 이런 이야기를 농담으로 할 정도로 큰 차이가 없다. 그래서 외고에서 잘하는 상위권은 어문 계열로 보통 가고 중상위권은 이제 그 밑을 낮춰서 적정한 사과 계열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외국어를 너무 좋아하고 관심이 많아 이런 아이들은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역의 많은 일반 고등학교는 중2부터 내신 절대평가가 된다. 이제 이 지역의 학교들, 그러니까 뭐 일반고 어디가 몇 등급으로 어디 갔대요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강남 쪽이에요. 강남, 목동 이런 데 특화되는 곳에서는 일반고 아이들도 진짜 잘하고 생기부도 잘 채워져 있고 학종으로 뭐 1점 몇으로 갔어 이런 아이들 2점 몇으로 갔어 그쪽이겠죠. 근데 여기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알기로는 1.4도 경희교대를 갖고 1.2도 동덕여대를 갖고 이렇게를 들어서 전교 1등하면 홍대 간다면 이런 소문이 좀 파다하잖아요. 물론 서울대 있어요. 한 명씩 있어요. 그 아이들을 이제 다른 방식으로 가거나 학교에서 전교 1등이라서 이 아이만 관리해주고 이런 아이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 거기 가서 전교 1등해서 서울대 갈게요 라고 하고 전교 1등 계속 하는 아이가 손에 정말 꼽죠. 그렇게 하겠다고 간 아이들 너무 많지만 잘하고 있어? 선생님 저 망했어요. 이런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믿고 1점대로 가야지 라고 생각하고 그거 생각하고 이쪽을 선택하시면 많이 힘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학교 진도가 교육청에서 나온 대로 그대로 가기 때문에 1학년 때 1학년 거, 2학년 때 2학년 거, 3학년 때 3학년 거를 배워요. 그런 다음에 얘네들은 수능을 쳐야 되기 때문에 수능 대비가 학교 수업 안에서 절대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럼 수능을 과연 어디서 공부해? 저 지금 초당고 2학년반 수업하지만 제가 이번까지를 마무리로 하고 너희들 나가서 대치동 가서 공부해라고 내보내거든요. 왜냐면 수능은 대치 일다공사만큼 잘 가르칠 사람이 동백에 없죠. 그리고 그때만 피크 방학 때만 피크로 열심히 공부하고 평상시엔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해줄 수 있는 거는 내신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능 준비는 그만큼 어려워요. 모든 과목이 다 어렵고 좋은 선생님 찾아가기가 너무 어렵고 그러다 보니 대치동까지 라이드도 힘들고 그래서 용인 지역에서는 학종도 어려워, 수능도 어려워. 그렇지만 또 그 3년 동안 자사고에서 막 이만큼 공부한 아이들과 재수를 한다고 해도 같이 경쟁하기가 어려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쪽으로 가시면 정말 1점 등급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하는 자율형 일반고가 있죠. 뭐 세마도 있고 뭐 이런 학교들이 있고 그렇지만 이제 이런 학교에서는 주전형으로 교과 전형으로 일반고에서는 교과 전형으로 말씀드립니다. 1.0, 1.2 교과 전형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내신이 많이 달라요. 내신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고난도 문제가 자사고에 비해서 비율이 좀 낮아요. 비율이 좀 낮으니까 잘 보는 애들이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어 이렇게 되는 거 실수하지 않아야 돼요. 실수를 1점 나가면 등급 하나 떨어지면 정말 내신 성적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수 안 해야 되고 수능 최저에 대한 준비는 부족할 수 있으니까 일반고를 가면 절대 아이를 놓지 마시고 방학 때마다라도 특강을 꼭 실어주시고 아니면 어떤 인강을 좀 찾아주셔가지고 아이가 정시 준비를 철저히 해가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꼭 챙겨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고 중에서도 중점학교가 있는데 초당하고 백현은 과중반이 있어요. 그래서 과중반이 일반 학생하고 함께 석차 등급을 매기기 때문에 그거는 과중반 인원이 적다 하더라도 조금 유리하긴 하죠. 그런데 과중반이 유리해? 그건 모르겠어요. 학교마다 생기부 서술을 좀 다르게 하거든요. 어떤 학교는 아이들한테 좀 받는 학교가 있고 어떤 학교는 아이들을 전혀 안 받아주고 선생님이 알아서 써주는 학교가 있으니까 아무리 활동을 많이 해도 생기부에 안 써주시면 그거는 헛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마다 비중이 또 다르니까 이 학교는 얼마나 아이들을 보냈나를 반드시 보셔야 되는 거고요. 전형 포인트는 일반고랑 좀 다르다. 왜냐하면 교과가 달라요. 과중은 물화생지를 다 배우거든요. 그래서 물화생지를 다 이수했다는 건 학점의 메리트는 분명히 있는 거죠. 학점의 메리트는 있지만 교과 전형은 불리하다. 왜냐하면 과중반에 그 학교에 잘하는 애들이 다 모여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과 전형에서는 좀 불리할 수 있다. 그래서 과중으로 가면 학종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물화생지 다 이수해가지고 그렇게 갈 거냐 아니면 그냥 과중반이 아닌 일반고를 가가지고 전반적으로 학점을 관리하면서 갈 거냐 그것들을 고민하고 초당 백현을 보내는 분은 과학 4과목을 다 해낼 수 있느냐
초당백화에서 가려면 과중반을 들어가는 게 옳죠. 그렇지 않으면 다른 학교를 가는 게 맞고 그런 거 생각하고 보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일반고 자사등록고 유리해져? 아직 모르겠어요. 고교 학점제로 전환할 건데 그러니까 이제 딴 학교 아이들도 모든 과목을 다 이수할 수는 있으니까 일반고도 괜찮지 않아요? 고교 학점제가 사실은 시행 전이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하겠다고 하지만 사실 초당에서 수업 듣다가 백현 가서 무슨 과목 들을래 그 이동하고 동선하고 고려해보면 선택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드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 모든 과목을 지도할 수 있는 선생님이 안 계신 것도 사실이에요. 아직 모르겠어요. 특목자 사고 폐지 막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잖아요. 정권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입시는 유리하다. 지금 중학교 1학년 애들 가기까지는 아직은 유리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르겠다. 특목을 가면 생기부하고 선택 과목은 일단 유리하다. 그래서 1, 2등급 내신도 바뀌기 때문에 내신에서 완전히 강점이 생긴다. 수능의 영향력이 지금보다 굉장히 강화되기 때문에 수능 준비 잘할 수 있는 학교가 당연히 유리하다. 수능 최저 등급 강화할 거니까 그렇다. 내신 변별력 낮아진다. 학교가 대학이 다양하게 다른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겠구나. 그럼 우리의 면접도 시켜야 되고 어쨌든 진로에 관련된 활동 열심히 시켜야 되겠구나. 이런 차이가 있고요. 지금 상황에 지금의 입시 상황으로는 유리해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고등학교를 선택하기 전에 뭘 고려해야 될지, 입시제도 어떻게 바뀌는지, 뭐가 유리한지 반드시 보세요. 고등학교 면학 분위기 어떤지 꼭 보셔야 돼요. 이 학교는 가서 80%가 누워 잔다더라. 그런 학교는 피하는 게 맞겠죠. 애들은 분위기에 잘 휩쓸리니까. 선생님이 부족해요? 절대 특목고 보내지 마세요. 왜냐하면 들어가서 너무 좌절감을 느껴요. 그래서 선행이 안 돼 있고 그냥 중학교만 100점이에요? 그럼 일반고 가서 1등급 받으면 돼요. 입시를 위해서 생기부 어떻게 관리할지 지금 들으신 내용 토대로 더 상담을 해보시든 찾아보시든 하셔가지고 아 얘는 어떤 진로로 생기부를 어떻게 관리해주겠다. 진로 딱 정해놓는 게 좋아요. 이제 두 가지 정도는 생각해보세요. 너무 한 곳으로 몰지 말고 두 가지 정도는 같이 병행하면서 하는 게 좋고요. 어떤 게 유리한지 보셔야 되고 유리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다. 그래서 면접의 중요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에서 계속 신문기사 하나씩만 아이한테 주세요. 아침마다 보시고 인공지능이 이렇다는데 어떻게 생각해? 뭐 이런 것들 요즘 이슈되고 있는 많은 것들 보시면서 뭐 인종차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사소한 거라도 아이랑 같이 계속해서 대화를 좀 나눠주세요. 그래서 꼭 인서울대 가고 싶어요? 생기부 어느 학교라도 생기부 관리 필수예요. 꼭 해주시고 일반고의 선생님들이 알아서 작성을 하시는 경우라도 아이가 스스로 탐구해서 보고서 써서 선생님 저 이거 탐구해봤어요 라고 제출하면 선생님들 받아주시고 한 줄이라도 써주실 수 있으니까 꼭 해야 되고요. 스스로 공부 성향에 맞아야 돼요. 기숙사의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그냥 계속 공부만 시켜. 나 이거 답답해서 싫어. 그런 아이들은 기숙사 학교 가면 안 되는 거니까 성향 잘 고려해 주시고 학교 특성, 교내 프로그램 우리 아이에게 맞는 거 있는지 없는지 꼭 봐주시고 정시 선발 인원 확대된다 꼭 생각해 주시고 학생 수도 고려해 주세요. 많으면 유리해요. 아무래도 등급 따니까 많으면 유리한 거예요. 이런 것들 다 빠져있다. 다 빠져있지만 세특을 챙기기 위해서는 커리큘럼이 다양한 학교가 유리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 고려해서 선택을 해주세요. 한 가지씩 다 답변을 해드리고 싶어서 질문들을 뽑아봤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르는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가 낫고요. 의대를 목표로 한다면 사실은 일반고가 낫기는 한데 그렇지만 동백 지역을 볼 때는 동백 지역 1등이 의대 가는 경우는 정말 몇 년에 한 번씩 나오니까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국형 자사고에서 의대를 가는 아이들은 정시로 가거나 재수를 하거나 이런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신 챙기면서 수능까지 고려하려면 수능을 포기하려면 수능이 잘 준비가 안 되는 거 감안하고 일반고를 가던가 얘는 수능으로 정시를 잘 봐서도 갈 수 있는 아이야 싶으면 명문고, 그러니까 자사고가 아니더라도 세마나 화성 같은 곳이라도 가면 조금 더 유리할 것이다. 특목고 3, 4등급, 일반고 1, 2등급 강남이라면 일반고 1, 2등급이 유리하고요. 동백 지역이라면 특목고 3, 4등급이 유리해요. 그거는 지금까지 제가 지도했던 아이들 토대로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판단할까? 중등학습 너무 중요해. 미리미리 조금 시키시고 통사 통과가 수능 과목으로 됐다는 거는 아이들 고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통사 통과 과목 과학이 물화생지 다 들어간다는 거 꼭 준비 좀 시키시고 스스로 엄마가 시켜서 선생님이 시켜서가 아니라 아이가 조금 고민하고 나 이거 한번 공부할래요. 경쟁력 갖출 수 있게 해주시고
지금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게 중학교까지는 진짜 마음 먹으면 다 100점 나와요. 누구나 1등 할 수 있고 누구나 공부 잘할 수 있어요. 고등학교 때 너무 달라지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들어가서 충격받지도 마시고 너무 자만해 있는 것도 안 되고 그럴 것 같아요. 3월 모의고사 준비 사실 안 해도 돼요. 고1 3월 모의고사는 중학교까지의 과정을 얼만큼 잘 이해했느냐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보면 되는 거고요. 내신 챙기려면 학교 교과서 미리 공부하지 말고요. 교과서는 바뀔 수도 있고 그것보다는 모의고사 선택해서 풀어보고 전반적으로 인강에서 어떤 것들이 가장 유명한지 그런 거 찾아가지고 해보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고요. 고등학교 가기 전에 꼭 해야 되는 건 저는 진로 탐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어딜 갈지 꼭 생각해보고 보내야 되는 거죠. 수학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선행을 너무 무리해서 진도반 수두까지 다 뺐어가 아니라 현행 심화까지 시키세요. 목표 학교 내가 이 학교를 목표로 하면 그 학교의 기출문제 족보닷컴에 들어가면 거의 있잖아요. 한번 풀려보시고 수학, 과학, 학습 수준 점검해보시고 모의고사 내신 일관성이 중요한 거니까 일반고 진학할 거면 수원까지 상하 당연히 해야 되고 수원까지 정도 하시고요. 전국 단위 모의고사로 객관적인 수학 실력을 체크를 해보는데 그거는 고1 11월 모의고사에는 수학 상하가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고1 과정이 다 들어가니까 한번 고1 11월 모의고사 한번 치르게 해보세요. 중3 때. 그래서 88에서 92점 정도 나온다. 그러면 고등학교 가도 얘가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모의고사를 해본 다음에 어느 부분이 부족해? 그것만 교재로 공부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할 때도 틀리는 문제도 얘가 개념이 부족해? 유형이 문제야? 고난도가 문제야? 이거 반드시 파악하셔가지고요. 개념이 부족한 아이들은 개념서 돌려줘야 되고 유형이나 고난도가 부족한 아이들은 그 부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은 정말 절대적이다. 대학 가는데 절대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어디서든 국영수 잘하면 대학 갑니다. 이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이제 영어 수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초등학교 때는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나요? 놀고 싶고 말하고 싶고 어디든지 끼고 싶고 이래요. 중학교 때는 아이들이 어떻게 변하나요? 당연히 놀고 싶고 인스타 보고 싶고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싶고 그거는 E 성향이 E인 아이들. 근데 I인 아이들은 아무 말도 안 하죠. 갑자기 사춘기가 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잠만 자고 이런 아이들이 있고요. 고등학교 때 이렇게 책 속에 파묻힌 고등학생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다 하기 싫대요. 할래? 아니요. 그냥 쉬고만 싶대요. 너무 힘들대요. 학교 다니는 것도 힘들대요. 그리고 하는 말 언제 끝나요? 수업도 언제 끝나요? 너무 지쳐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뭐 하냐면요. 가능한 한 들어라. 영어도 많이 들어라. CD도 들어주고 영화도 들려주고 가능한 한 들어라. 귀를 트이게 해주시고 가능한 한 많이 읽어라. 눈에 많이 집어넣어야 결국은 나오거든요. 가능한 한 많이 말을 해라. 어머니 무슨 말을 하더라도 들어주시고 영어로 문법적으로 다 틀려도 들어주시고 계속 하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하는 게 초등학교 때 가장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중학교 때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중학교 아이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오류가 저 알아요 이거예요. 알아요. 근데 시험에서 왜 틀려? 실수했어요. 실수 아니거든요. 확실하게 이해하는 게 너무 필요하고요. 실수 줄여야 돼요. 중학교 때부터 이 노력을 해야 고등학교 가서 실수를 안 하고 메타 인지가 뭐냐면 내가 뭘 안다 모른다를 인지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그래서 어머니 늘 얘기하고 어머니 저 실수했어. 뭐 틀려? 실수했어.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수했으니까 벌받아 그러면 실수한 문제 10번 써. 이렇게까지도 한번 해보세요. 실수를 줄이는 게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서 잘할 수 있는 비결이고요. 영어도 문법적인 오류 하나하나, 단어 철자 하나하나 실수 없도록 그렇게 꼼꼼하게 봐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는 뭐 해야 될까요? 아는 걸 확장해야 돼요. 수능이 굉장히 심도 있는 문제가 어머니도 보시면 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 하나도 못 풀 정도로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여기서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그치지 말고 확장해야 돼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수능 모의고사 단어 어디서 나오는 단어 교과서에 안 나와요. 이런 말 너무 많이 해요. 교과서에 안 나와도 수능에 나와. 이런 어려운 단어 알아야 돼. 파생어 알아야 돼. 반대말 알아야 돼. 이렇게 가르쳐야 되고요. 꼼꼼하게 정리해서 고등학교 때 세트 챙기는 게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 올바른 선택을 해야 돼요. 친구도 잘 선택해야 돼. 동아리도 잘 선택해야 돼. 활동 잘 선택해야 돼. 보고서 잘 선택해야 돼. 대학 잘 선택해야 돼. 고등학교 때는 선택이 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학원의 수업 간단히 말씀드리면 영어 이렇게 지도하고 있고요. 내신 관리 잘 받도록 하면서 수행평가 도와주고 있어요. 수행평가는 뭐 어떻게 선생님이 해줘요? 아이들이 써주면 문법적인 오류 체크하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거 이렇게 수정해 조언해주고 하고 있어요. 입시 컨설팅 하고 있으니까 고등학교든 대입이든 필요하신 거
도와드릴 수 있고요. 로드맵이라는 건 아이들하고 어릴 때부터 제가 상담을 해가면서 너 이런 활동 해봐, 진로가 이거야 해봐, 고등학생 같으면 세트 이렇게 정리해봐. 그래서 필요한 안내를 그때그때 적절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뭐 아유 그냥 뭐 귀찮아 하시지 마시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라도 연락을 주세요. 그래서 영어 실력은 최상으로 하는 게 저희 목표고 저희는 오답노트 정리 제가 아이들 거 전부 다 보고 빨간색으로 다 그어줍니다. 그래서 제발 아이들한테 내가 써줬는데 내 팔이 떨어지는데 너는 읽었니? 읽었다고 하지만 다음날 똑같은 실수 해갖고 와요. 노트 한 번씩 열어주시고 제가 막 이렇게 화나면 글씨가 날아가요. 그런 거 보시고 제발 잘하자. 1일 테스트 매일매일 테스트를 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수업 듣고 그냥 가고 그 다음날 가방 가지고 오거든요. 그 테스트 통해서 학습 태도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금 늘 관리하고 있고요. 상담 말씀드린 대로 방학 때 가능하면 뽑아가지고 다 진로 목표 아이들 찾아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컨설팅, 입시하는 아이들 컨설팅 제공하고 있으니까 믿고 맡기셔도 될 것 같고요. 내신 성적 언제나 최강을 유지해서 저희는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평균 95점 안팎으로 나와요. 95점밖에 안 나오는 이유는 간혹 가다가 처음 들어온 아이들 70점대 맞는 아이들이 있어서 이렇게 평균이 떨어지는 거고요. 웬만하면 이렇게 나오죠. 입시 성공률 90%, 제가 한 60명 지도한 중에 한 6명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학교들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어요. 대학교도 제가 자소서가 있는 것들 자소서를 다 같이 도와주고 있고요. 지금은 자소서가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전학년에서 문법 독해 영작 단어 듣기를 한다. 데일리 테스트하고 안 된 부분 남아서 한다. 철저하게 내신 대비는 정말 저희를 따라올 곳이 없다. 수행평가 도와준다. 그래서 중3에 수능영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간다. 고등부 내신은 1등급이다. 이게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바예요. 그래서 수업 구성은 시간표 이렇게 되어 있고 입시가 변화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거에 맞춰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컨설팅 과정 제가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 수행평가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카톡으로 연락이 오면 제가 보고서도 추천해주고 이런 내용을 이렇게 하고 보고서도 내주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진로에 맞게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세트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저에게 연락하는 아이들은 도움을 받는 거고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아이들은 제가 아무거나 다 도와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내용 정리는 뭐 이런 식으로 해요. 이렇게 해서 써라. 아이들이 요만큼 써요. 그러면 안 되잖아. 이 정도는 확장해서 써야 되잖아. 라고 해가지고 가능한 한 학교에서 봤을 때 이 아이가 뛰어난 문제 해결력을 가지고 있구나. 접근 방식이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세특 정리하는 부분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 입시하는 아이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해요. 매번 숙제 내주고 그걸 얼만큼 했는지 숙제 내주고 어떻게 했는지 진로가 뭐기 때문에 관련된 활동을 뭘 했는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가면서 아이들이 자소서의 내용이 구성될 수 있도록 이런 지도를 해주고 있고요. 고입 자소서 작성한 예시는 이제 저희 아이 것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조금 달라 보이게 첫 부분 아이가 탐구한 부분 그래서 이렇게 수학 탐구한 부분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고 영어 학습의 내용 들어가게 되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소서 내용 수정하는 거 도와주고 거기서 질문들 뽑아가지고 어떤 면접 질문들이 나올 것 같으니까 이걸로 연습을 하고 이런 식으로 컨설팅 수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혹시 궁금하신 거 있을까요? 제가 목표로 한 게 최대한 1시간 30분인데 지금 1시간 30분 살짝 된 것 같아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고 저랑 따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전화로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나가시면서 언제쯤 전화 통화 가능하신지 기재해 주시면 시간 되는 대로 오늘 내일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여기서 오늘 설명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책 많이 읽힐 것, 대화 많이 할 것, 사춘기 안 오도록 잘 지도하셔가지고 아이들 진로 목표 정해서 그대로 이끌어 주실 것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